안녕하세요. 이슈 이수다 시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계엄령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들리는 등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보다 구체적으로 부정선거와 조작의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펜실베니아. 3일 밤 11시 7분 43초 총 개표수는 298만 4,468표 중 트럼프 56.6%, 바이든 42%였는데 1분 남짓 후에는 개표수가 54표만 늘어났는데 트럼프 득표율이 56%로 떨어지고 바이든은 42.6%로 올라갔습니다. 총 개표수는 54표 늘었는데 바이든 득표수는 0.6%포인트, 즉 1만 8천 표가 늘어났다는 말이 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득표를 바이든에게 덧붙였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를 도둑 맞았다는 표현은 여기에서 비롯됐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선거 다음 날인 11월 4일 새벽 3시 37분까지 확실히 앞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체불명의 바이든 몰표가 쏟아져 순식간에 뒤집혀졌다고 밝혔습니다. 위스콘신주에서는 새벽 3시 37분부터 5분 동안 무려 16만 8,386표가 한꺼번에 개표됩니다. 이 중 바이든은 85%, 트럼프가 15%를 가져갑니다. 트럼프는 개표 시작부터 줄곧 앞서갔으나 미국의 역사가 뒤바뀔 수 있는 의혹의 5분이 지난 다음부터 바이든에게 계속 뒤처집니다. 위스콘신에서 두 후보 간 표 차이는 2만 표에 불과했습니다. 트럼프는 미시간주에서도 4일 오전 6시 31분 갑자기 바이든 표 14만 9,772표가 나타나 전세를 역전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개표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각 언론사에 전송되는데 불과 4, 5초 사이에 15만 표가 쏟아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미시간주의 총 투표자 553만 명 중 15만 표를 4 내지 5초에 개표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미시간주 개표율이 90%에 도달한 시각은 4일 오전 9시가 넘어서였습니다. 3일 오후 8시부터 개표를 시작한다고 계산하면 시간당 38만 표, 분당 6천 표 정도만 개표가 가능합니다. 바이든은 미시간주에서 트럼프보다 14만 6천 표를 앞섰을 뿐입니다. 의혹이 있었던 표 14만 9천 표 중 바이든 표는 94.3%인 14만 2천 표였습니다. 이 의문의 바이든 득표 폭탄이 왜 갑작스럽게 터졌는지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더 이상한 일은 이보다 1시간 전에 발생했습니다. 오전 5시 4분경 바이든 표 13만 8천 표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여기저기에서 의문이 제기되자 선관위가 데이터를 정정해 이 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개표 결과 입력 과정에 벌어진 단순 오류라고 해명했는데 1시간 후에 발생하는 몰표 현상은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이 같은 몰표 현상은 조지아, 애리조나주 등 다른 핵심 경합주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투쟁이 한 달 전 치러졌던 선거가 아니라 미래의 선거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자투표뿐만 아니라 우편투표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 4년간 지속적으로 우편투표 허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는데 2016년 선거 결과를 보고 공화당 후보를 이길 방법으로 우편투표 사기를 조직적으로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범죄예방연구센터의 조사에 의하면 전 세계 국가의 78%가 자국 거주 국민의 우편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소속 국가의 85%는 해외 거주 국민의 우편투표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표 시 신분증 지참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도 우편투표의 위법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미네소타와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법원이 위헌 가능성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펜실베니아가 11월 3일, 투표일 3일 이내 미네소타가 7일 이내 도착한 우편 투표를 유효표로 간주했으나 법원은 투표일 이후 도착한 표를 따로 분리할 것을 명령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는 펜실베니아 등 미국 전역에서 2개 이상의 우편투표 기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우편투표를 받았다고 말하는 유권자들도 많았습니다. 미시간과 애리조나, 펜실베니아 등의 소규모 투표소에서는 실제 유권자 등록 명부에 등재된 유권자보다 더 많은 유권자가 투표하는 기이한 현상 또한 누구도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미시간주의 83개 카운티 중 67개 카운티의 성인 시민권자보다 더 많은 사람이 유권자 명부에 등록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선거를 위해 캘리포니아 등 7개 주는 모든 유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를 발송했습니다. 메릴랜드 등 7개 주는 우편투표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모든 유권자에게 발송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사망한 지 50년이 지난 사람에게, 불법 체류자에게, 영주권자에게 우편투표 용지가 날아왔습니다. 트럼프는 도미니언 전자투표 기계 문제도 적극적으로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미시간주 엔터린 카운티에서 사용된 도미니언의 소프트웨어가 오작동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표 6,000표가 바이든에게 넘어갔습니다. 민주당과 주류 언론은 도미니언 투표기 조작과 오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밝혔으나 도미니언 업체의 주장을 받아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트럼프가 제기한 소송에서 미군 정보부대 소속 전문가가 나서 도미니언 투표기계 해킹을 통한 선거 결과가 조작됐다고 증언했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기존에 나와 있는 여러 의혹 중에서 극히 일부만 언급했을 뿐입니다. 트럼프 지지 계층의 분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른 느낌입니다. 트럼프는 부정선거 결과에 의한 선거인단 투표를 배제하고 주의회와 주지사 그리고 연방의회를 통한, 즉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합법적인 선거 절차에 의한 재선 승리를 바라고 있지만 일부 지지자들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은 부정선거를 전면 무효화하는 한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의 감시하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이클 플린 장군은 육군 중장 출신으로 국방정보국장 그리고 전 세계 안보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인물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가장 상식적이고 애국적인 인물인데 그가 본 이번 대선은 민주당과 해외 적성 국가가 합작한 부정선거였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는 부정선거가 바로잡히기 힘들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장 계엄령을 선포하고 헌법과 문민 통치를 일시 중단함과 동시에 군대의 공정한 감시 속에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신분증을 지참한 등록 유권자만 투표에 참여시키고 전자투표를 금지하고 종이 투표만으로 진행하고 모든 투개표 현장에 양당 참관인을 허용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야말로 합법적인 유권자의 투표만 계산하자는 것인데 지극히 정상적인 투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플린 장군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정치인과 법원, 의회를 모두 믿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군대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하면 한국의 불행했던 과거가 떠올려집니다. 계엄령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던 기억이 또렷한데 미국이 어쩌자고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플린 장군의 주장을 모두 내치지는 않았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플린 장군은 전쟁터와 연방정부를 누비며 활약했던 위대한 영웅 중에 한 명이라고만 언급했습니다. 계엄령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토마스 맥네너리 예비역 공군 중장, 짐 골비 예비역 육군 중장 등 명망 높은 퇴역 장군들이 이에 합세했습니다. 국가안보 관련 헌법조항 전문가인 빌 뱅크스 시라큐스 대학 교수는 계엄령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매우 유효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진영의 법률팀에 합류한 저명한 변호사 린 우드도 계엄령을 주장했습니다. 우드 변호사는 중국 공산당의 계략 때문에 미국이 내전 위기를 겪고 있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재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는 미국의 선거제도가 불법적인 집단에게 포위당하고 공격당하고 있다며 포위, 공격 등 군사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포위 공격에 굴복하면 죽게 됩니다. 포위망을 풀고 나오려는 수단 또한 군사력일 것입니다. 어딘지 모르게 섬뜩하게 들려오는 계엄 포고령이 미국에서 진짜 가능한 일일까요? 트럼프 집권 이후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현실화됐다는 점에서 그냥 흘려들을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슈 이스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